수원체육관의 공기는 경기 시작 전까지만 해도 조용했다. 순위표는 분명했다. 2위 현대건설, 6위 페퍼저축은행. 시즌 내내 기복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었던 페퍼저축은행이 원정에서 그것도 상위권 팀을 상대로 어떤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 큰 기대를 거는 시선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코트 위에서 벌어진 4세트의 흐름은 순위와 선입견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증명해 보였다. 결과는 3일 역전승. 이 승리는 단순한 1승이 아니라 팀이 어떤 방향으로 단단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선언에 가까웠다. 경기 초반 페퍼저축은행은 현대건설과 정면으로 맞섰다. 1세트는 팽팽한 흐름 속에서 점수가 오갔고 공격의 중심은 단연 조이였다. 조이는 1세트에서만 12점을 올리며 공격 점유율 45%를 넘겼다. 공격 루트가 집중되었음에도 조이의 결정력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반면 현대건설은 카리, 이예림, 양효진, 자티스 등 공격 옵션을 비교적 고르게 활용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갔다. 경험과 완성도에서 앞선 현대건설이 25-23으로 1세트를 가져간 장면은 이 경기가 예상 가능한 흐름으로 흘러갈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승부의 방향은 2세트 초반부터 달라졌다. 페퍼저축은행의 범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수비와 연결해서 불필요한 흔들림이 사라졌다. 현대건설은 공격 성공률이 급격히 떨어지며 리듬을 찾지 못했다. 공격이 차단되자 코트 위 분위기도 빠르게 가라앉았다. 이 과정에서 페퍼저축은행은 조이에게만 의존하지 않았다. 시마무라가 중앙에서 살아나며 공격의 축을 분산시켰고 이는 현대건설 블로킹의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결정적 요소가 됐다. 2세트 공격 성공률 67%대 20%. 수치가 말해주듯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고 20-55라는 점수는 우연이 아니었다. 3세트는 페퍼저축은행이 이 경기를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세트였다. 초반 잠시 끌려가는 장면도 있었지만 연속 득점으로 흐름을 되찾는 데 걸린 시간은 길지 않았다. 조이와 시마무라가 다시 한번 공격의 중심을 잡았고 교체로 들어온 이한비 역시 제 역할을 해내며 공격 루트를 살렸다. 조이는 3세트 동안 23점을 기록하며 해결사 역할을 분명히 했고 시마무라는 오랜만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중앙에서의 존재감을 되찾았다. 현대건설은 세터와 공격수 간 호흡에서 어긋나는 장면이 잦아졌고 단조로워진 공격은 페퍼저축은행의 블로킹에 반복적으로 막혔다. 4세트에서도 페퍼저축은행의 집중력은 무너지지 않았다. 이미 주도권을 쥔 팀다운 운영이 이어졌고 현대건설의 추격 시도에도 급해지지 않았다. 조이는 결국 30점을 넘기며 경기 내내 꾸준한 득점을 책임졌고 시마무라는 공격과 블로킹에서 균형을 잡아주었다. 국내 선수들의 득점이 화려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각자의 역할 수행은 분명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범실 관리였다. 시즌 내내 지적받아왔던 불필요한 실수가 이 경기에서는 눈에 띄게 줄었고 공격 효율은 38%를 넘기며 현대건설을 앞섰다. 이 승리는 페퍼저축은행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올 시즌 세 번째로 거둔 승리이기도 하다. 2라운드에서의 연승, 3라운드 패배 이후 다시 웃은 4라운드 맞대결. 물론 현대건설은 주전 세터 김다인이 컨디션 문제로 빠진 상황이었지만 그 공백만으로 이 결과를 설명하기에는 페퍼저축은행의 경기 내용이 지나치게 단단했다. 9승 15패, 승점 27. 순위표에서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팀 분위기와 경기력의 안정감이었다. 경기 후 장소연 감독의 말은 이 팀의 현재를 가장 잘 요약한다. 연패 당시 힘들었지만 그 이후 선수들이 단단해졌다. 3라운드 중반까지 이어졌던 9연패는 팀을 흔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며 페퍼저축은행은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웠다. 한 세트를 내주고도 급해지지 않는 태도, 상대의 실수를 기다릴 줄 아는 운영,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 이 모든 요소가 이날 수원에서 하나로 모였다. 이번 승리가 모든 것을 바꿨다고 말하기는 이르다. 순위표만 놓고 보면 여전히 갈 길은 멀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페퍼저축은행이 더 이상 쉽게 무너지는 팀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조이의 꾸준함, 시마무라의 부활, 그리고 팀 전체의 안정감이 함께 유지된다면 이 팀은 어떤 상대에게도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수원에서의 이 한 경기는 그렇게 페퍼저축은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가장 분명하게 증명한 무대였다. 경기의 분기점은 명확했다. 조이와 시마무라가 동시에 살아난 순간 2위 현대건설의 경기 운영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전까지 현대건설은 조이를 중심으로 한 페퍼저축은행의 공격을 어느 정도 예측하며 블로킹과 수비 위치를 조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세트 중반을 지나며 시마무라가 중앙에서 연속 득점을 올리기 시작하자 현대건설의 수비 라인은 단번에 혼란에 빠졌다.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이 열렸고 블로킹을 집중하면 오픈 공격이 살아났다. 바로 그 지점에서 현대건설의 리듬은 끊겼고 페퍼저축은행의 공격은 폭발했다. 조이는 여전히 조이였다. 높은 타점에서 내려꽂는 강타, 코스 깊숙이 찌르는 공격,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흔들림 없는 결정력은 현대건설의 수비를 계속해서 압박했다. 하지만 이날 경기의 진짜 변화는 시마무라였다. 시즌 초반 이후 한동안 존재감이 옅어졌던 시마무라는 이 경기에서 중앙을 완벽히 장악했다. 속공 타이밍은 정확했고 블로킹에서도 상대 공격 흐름을 여러 차례 끊어냈다. 조이가 외곽에서 상대 시선을 끌어당기자 시마무라는 그 빈 공간을 가차없이 파고들었다. 두 선수가 동시에 터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장면들은 그 답을 분명히 보여줬다. 이 흐름이 만들어낸 심리적 충격은 점수판보다 더 컸다. 현대건설은 2세트 후반부터 눈에 띄게 조급해졌다.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자 무리한 시도가 늘었고 이는 다시 범실로 이어졌다. 블로킹 타이밍이 어긋나고 수비 조직이 흔들리자 코트 위 표정에서도 여유는 사라졌다. 벤치에서도 빠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모습이 보였고 그 사이 페퍼저축은행은 한 점 한 점 차분하게 경기를 쌓아 올렸다. 멘탈의 균열은 기술적인 문제보다 더 빠르게 팀 전체로 퍼졌다. 현장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원정 경기장이었지만 페퍼저축은행의 연속 득점이 이어질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조이의 강타가 코트를 가를 때마다 시마무라의 블로킹이 상대 공격을 막아낼 때마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실시간으로 쏟아진 반응은 이 경기가 단순한 이변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줬다. 이게 정말 페퍼냐는 놀라움과 함께 지금 흐름이면 끝까지 간다는 기대감이 동시에 퍼져나갔다. 특히 3세트 초반 페퍼저축은행이 연속 득점으로 흐름을 다시 가져오는 장면은 이날 경기의 상징과도 같았다. 잠시 주춤하는 듯 보였지만 곧바로 분위기를 되찾는 모습에서 팀의 달라진 내구성이 드러났다. 과거라면 흔들렸을 상황에서 이번에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이 장면을 기점으로 현대건설의 표정은 더 굳어졌고 페퍼저축은행 벤치와 코트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다. 조이와 시마무라의 동시 폭발은 단순한 득점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상대의 전술을 무너뜨렸고 경기 전체의 균형을 깨뜨렸다. 한 명을 막기 위해 선택한 전략이 다른 한 명을 살려주는 구조가 되었고 그 악순환 속에서 현대건설은 출구를 찾지 못했다. 페퍼저축은행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공격 효율을 유지했고 범실을 최소화했으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점수를 쌓아 올렸다. 다만 경기 후에도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페퍼저축은행의 대반전과 조이 시마무라의 폭발이 모든 시선을 끌었지만 동시에 박정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또렷해졌다. 올 시즌 박정아는 팀 내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는 베테랑이지만 이 경기에서도 공격 성공률과 결정력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중요한 흐름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할 순간마다 공격이 막히거나 범실로 이어지면서 팬들은 이 정도 대우를 받는 선수라면 경기의 무게를 바꿔야 한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비난이라기보다 팀 구조상 고액 연봉자가 차지하는 비중과 책임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물론 박정아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팀 전체의 공격 분산, 리시브 불안, 시즌 내내 반복된 전술적 한계 속에서 베테랑에게 과도한 부담이 집중된 측면도 분명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냉정해지는 이유는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고액 연봉 선수의 존재감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경기에서 페퍼저축은행이 보여준 승부처의 집중력과 대비되는 장면들이 겹치며 박정아를 향한 비판은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다. 결국 이 시선은 비난이 아니라 요구에 가깝다. 팀이 반등의 기로에 선 지금 박정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과 역할을 증명하느냐가 남은 시즌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현장의 여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페퍼저축은행의 대반전에 대한 반응은 단순한 환호를 넘어 이 팀을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상위권 팀을 상대로 그것도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방식으로 만들어낸 승리였기 때문이다. 조이와 시마무라가 동시에 터진 이 밤은 현대건설에게는 뼈아픈 기억으로 남았고 페퍼저축은행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가장 강렬하게 각인시킨 순간으로 기록됐다.